조간 브리핑입니다. 오늘 첫 기사 한겨레 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 먼저 보시죠. 어제 있었던 삼성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 언팩 행사 사진입니다. 삼성전자가 중저가 폰으로는 처음으로 언팩 행사를 열고 보급형 스마트폰을 선보였습니다. 갤럭시 A52와 갤럭시 A52 5G, 그리고 갤럭시 A72 총 3종인데요. 이 제품들에는 손떨림 방지나 방수, 방진 지원 등 전략폰에 탑재됐던 기능들이 장착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전략폰의 장점을 적절히 버무린 이번 스마트폰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화웨이의 빈자리를 메우고 시장 점유율 1위 지키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의 제재로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하락한 화웨이는 삼성전자와 애플 등의 자사의 5G 특허 기술 로열티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특허료 수익 카드로 지금의 궁지에서 벗어나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기사는 경향신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 동일인을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동일인이란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하는데요. 동일인을 중심으로 은행법상 각종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존 동일인이 생존한 상태에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을 허용해왔기 때문에 오는 5월 동일인 변경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공정위는 그룹 총수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계열사 임원이나 친족을 내세워 경영을 하는 재벌의 관행을 우려해 이런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총수 3, 4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기 위해선 동일인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기사는 조선일보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앱 카카오티의 본격적인 유료화에 나섭니다. 이달 초 우버와 타다 같은 경쟁 서비스 가맹 택시 업체들의 카카오티 호출을 받으려면 돈을 내라고 통보한 데 더해서 이번에는 택시기사 전용으로 월 99,000원짜리 프로 멤버십을 출시했는데요. 멤버십을 이용하는 기사들은 가고자 하는 방향의 고객 호출을 먼저 확인할 수 있고 단골 관리 등도 가능합니다. 택시 업계는 결국 모든 기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또 후발업체들은 카카오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는데요. 우버와 타다 측은 카카오보다 저렴한 수수료, 즉시 배차, 또 구독형 모델 등을 앞세워 카카오에 맞서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르면 5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유럽연합 EU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EU 집행위는 세계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액화, 천연가스, LNG선 시장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는데요. 현대중공업이 중소조선사에 기술 이전을 했고 또 최근에 중국이 LNG 선박을 수주하면서 시장 독점 우려가 일정 수준 해소됐습니다. EU에서 승인을 받으면 한국과 일본 정부도 큰 이견 없이 승인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남은 세 곳에서 승인을 받으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지분을 현대중공업의 조선사업 중간 지주사죠. 한국조선해양 지분과 맞교환할 방침입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는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주름 제거 등 미용 시술용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보톡스. 국내 업체의 보톡스 제품이 무더기로 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보톡스 시장 1위인 휴재를 필두로 파마 리서치 바이오, 휴온스 등 주요 기업들이 국가 출하 승인 없이 보톡스 제품을 수출해온 혐의를 잡고 검찰과 합동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업체들은 수출 품목은 국가 출하 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당 절차를 밟지 않고 도매상이나 무역상을 통해 보톡스를 수출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1차 국내 판매 후 수출하는 보톡스 제품은 국가 출하 승인 대상이라며 칼을 빼들었는데요. 조사 대상이 된 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